검사, 변호사 출신으로 3번 도전 끝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10년을 뛴 지역 밀착형 김경진 의원. 소탈한 인사와 허물없는 친근감으로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가슴 따뜻한 정치인. 모두가 동등하게 어울리는 사회를 위해 오늘도 땀방울을 흘리는 김경진 의원의 정치 여정을 따라가 본다. 국회 안과 밖에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경진 의원.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지금 다른 동료 의원들이 하는 현안 질의 내용을 듣고요. 오후에는 제가 직접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이 된 지 이제 석 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가 짊어지고 있는 주요 현안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 동북아의 군사, 외교, 경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 정부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저희 정부의 자주적 결정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당 당사다. 국민과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진행한 장외 필리버스터. 이것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현재 오늘 장외 필리버스터는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됐다. 중대한 현안일수록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이번에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이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활동을 보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원 전원이 참석하게 됐고요. 오늘은 17명의 의원이 30분씩 돌아가면서 이 낮 시간 계속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검사와 변호사 활동을 하던 중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로 결심. 3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다음 날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예, 일찍 나옵니다. 보통 한 6시 전후에서 이렇게 의원회관에 도착하고요. 아침에 여기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매일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김경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 체력에 더욱 신경을 쓴다. 스스로가 건강해야 나라를, 국민을,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 이제 국민을 위해 땀을 흘릴 준비가 돼 있는 것이다. 숨이 차고 지쳐 한 번쯤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는 자신을 채찍질한다.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낸다. 땀을 빼 하루가 굉장히 상쾌하게 시작이 되고요. 또 이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밝고 환한 미소를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땀을 빼고 이렇게 몸 컨디션이 좋아야만 밝고 환한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땀을 흘린 후 가뿐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경진 의원.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꼭 하고 마는 성격. 그래서일까? 김경진 의원은 책상 앞에 앉자마자 오늘 하루의 바쁜 일정을 살핀다. 확인해야 할 자료들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도 매일 빼놓을 수 없는 일과 더욱이 오늘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어서 더욱 분주하다. 제가 이제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데요. 보통 이제 방송 분야에 관련된 또 이제 기초과학과 관련된 내용들 자료 검토하고요. 또 이제 보좌진들에게 전날 지시했던 내용들 어떻게 이행됐는지 그 부분 확인하는 게 이제 아침 첫 출근해서 일입니다. 법대를 나와 검사와 변호사로 활동한 법학도 출신인 그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지원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사실은 국회에서 다루는 예산이나 법이 대한민국의 세상을 많이 바꾸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세상을 많이 바꾸는 것은 과학기술입니다. 페니실린을 발명한 과학자가 인간의 생명을 구한 숫자에 비한다면
사실은 세종대왕의 어진 정치가 인간을 구원한 것은 비할 수 없이 적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인간 생활의 어떤 방식, 인간의 문명을 바꾸는 것은 과학기술이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야말로 우리가 진보로 갈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방위는 제가 희망해서 왔고, 그런저런 생각 때문에 간사까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리기 10여 분 전. 오늘 이 자리는 야3당이 합심해 마련한 자리다. 많이 받았어요. 국민의당도 거의 다 하셨고, 네, 우수수까지 해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상당히 그냥 이제 사연 보실 거고, 이렇게 바로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회를 통해 무려 야당 160여 명의 의원들이 찬성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에 크게 앞서서 관련 의원들 몇 분이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3당 공동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에서는 최초의 일. 생산적인 국회를 위한 협치의 결과. 물론 그 속엔 김경진 의원의 노력도 담겨 있다. 저희 국민의당도 지금 야3당이 이렇게 합동으로 여러 차례 지금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서는 이 야권 3당이 결합해서 함께 보조를 맞춰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 법안 발의에 찬성을 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법안을 바로 의원가에 제출.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과정이 숨어 있는데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까지 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오늘 법안 발의에 뿌듯함을 느끼는 김경진 의원. 유년 시절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다. 원래 꿈은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제 정작 대학교를 들어갈 시점이 되니까 과연 천체 물리학자라고 하는 직업이 나한테 적합한 것인가. 또 제가 7남매의 장남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아버지가 판사 검사 했으면 사법고시 합격하고 판검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원래 법대 가는 것이 제 희망이라든지 꿈은 아니었는데 한순간에 어찌 하다 보니까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2008년 20여 년 가까이 약자를 대변하는 검사와 변호사 활동을 뒤로하고 돌연 정치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정치인의 길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 2번의 쓰디쓴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원래 삼시세판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정도 끈기가 있어야지 세상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자격을 얻는 것 같아요, 보면. 오랜 시간 저를 지켜보시고 또 제가 방송에 나가서 여러 어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제 생각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낙선시켰던 지역민들의 연민, 그다음에 제 생각과 어떤 정치적인 비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신 점, 이런 점들이 이번에 높은 득표율의 어떤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 후 용산역. 이곳의 모습을 드러낸 김경진 의원. 새벽까지 이어진 일정을 마무리하자마자 광주로 출발한다. 주말을 광주에서 보내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중요한 약속이다. 오늘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고요. 도로개설 사업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듬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김경진 의원이다. 일주일 만에 밟는 고향 땅이다. 고향에 올 때마다 엄마 품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김경진 의원. 꼭 고향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반가운 이가 있었어인데 바로 광주에 홀로 사는 아내다. 두 분 얼마 만에 보시는 거예요?
저요? 일주일요? 일주일이요? 닷새. 그렇게 네. 월요일 갔다가 보통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오니까요. 주말 부부 안 좋아요. 너무 할 말이 많아서요. 윤아빠. 조금은 늦은 아침 식사.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다. 매주 광주에 내려와도 바쁜 지역 일정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매우 적은 김경진 의원. 반찬 가짓수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은 아내의 마음이 담긴 밥상이다. 남편과 하나뿐인 아들이 서울에서 끼니는 잘 챙겨 먹는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아내. 된장찌개 맛있네. 그렇죠. 남편은 늘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하고 함께 지내야 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저랑 함께 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졌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5월 30일 이후부터는 전화 통화를 길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숨가빠하는 것 같은 느낌. 전화 수화기 속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목소리가 굉장히 숨가쁜 목소리.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 상황이나 제 마음을 이렇게 많이 길게 표현하지를 못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난 8년 동안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묵묵히 곁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준 아내와 아들.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지금의 국회의원 김경진이 있다. 예전에는 배낭여행도 많이 갔었고 함께했던 시간이 많고 추억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젊었을 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고. 그러면은 플러스 통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저는 남편이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잘할 거라고 믿는 게요. 여태까지도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지내면은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남 장성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곳으로 유학 온 후 김경진 의원에게 제2의 고향이 된 광주. 이게 도심을 통과해야 돼서 오치하고 31사동 쪽에 주민들이 이쪽에 소방서 앞쪽으로 해서 도로를 통과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또 그동안 이제 22년 전 예산 문제로 중단된 도로공사 현장을 찾은 김경진 의원. 이곳으로 다 갖다 주차를 하고 쓰레기는 쓰레기. 20년 넘게 방치된 탓에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골칫거리다. 초보 운전자들의 시험 코스로 사용돼 주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고 대형 중장비 차들의 주차장으로까지 전락했는데 이 수건 사업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김경진 의원이다. 네, 여기서 저쪽 오치동 쪽으로 조금만 좀 도로를 더 뚫게 되면 오치동 삼각동 일대에서 이쪽 북구 방면으로 이렇게 오는 게 굉장히 짧은 거리로 교통이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도로 뚫는 부분이 한 20년째 지금 중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바라던 수건 사업이었는데 최근에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낙후된 지역을 편리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표.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지역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광주시의 중심되는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심권이 서구나 광산구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칭 슬럼화돼가는 낙후된 주거지역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노후 주택들을 어떻게 이제 재개발을 해서 사실은 깨끗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하나 있고요. 국가 시설들이 조금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공직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이 조금 붐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지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바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만났다.
도로공사 현장과 바로 인접해 살고 있어 이번 공사를 그 누구보다 원했던 주민들이다. 날 많이 더우시죠? 네. 아니 우리 더운 것을 아무것도 안 해요. 허심탄회하게 불편사항들을 전달하고 듣는 시간.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는 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다. 차도하고 인도하고 지금 현지 다니는 게 거의 너무 좁고 얕아요. 옷이. 바퀴가 이렇게 오면은 우리 인도까지 침범할 수 있어요. 넓히면 이 차도가 좁아지게 안 되니까 여기는 높였으면 좋겠어요. 5만 됐던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빠져가지고 훨씬 안 살면 된다. 일동이 핫해가지고. 지역 발전을 함께 논의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 국회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지역 주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만이 가능한 일. 일일이 어르신들께 수박을 건네는 모습 속에 김경진 의원의 진심이 담겨 있다. 겸손한 마음의 초심이 주민들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되고 우리 미연단지가 잘 되려면 우리 미연장을 잘 만나야 되고 우리 동네가 잘 되려면 이장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님이 성실하시니까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소설적이고 이렇게 소탄을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좋소. 지금 일을 하시는 거 벌써 2개월 만에 8년에 해결을 못하면서 2개월 딱 해주는 이렇게 보시니까 섬서사설 확정이에요. 예. 지역구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경진 의원이다. 어르신들이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키워내시고 또 대한민국 사회가 이 정도 경제적 번영을 이루도록 고생해 주신 주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지금 이렇게 노후를 보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구 오면 우선 어르신들 계신 분들부터 찾아뵙고 그분들 애로사항이 뭔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또 이런저런 또 의사결정 이렇게 많이 좌지우지고 만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토요일인데 왜 나온 거죠? 많이 파셨어요? 네, 잘 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하얘지시네요. 그래요? 말병 시장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요. 왜 이렇게 고객이 없어요? 살려주시오. 알겠습니다. 네. 휴가 다녀오세요. 네. 네. 안녕히 변호사로서 첫 사무소를 열었던 말바우 시장. 함께 부대끼며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상인들과 늘 가족같이 지낸다. 발품을 팔며 셔츠가 땀에 젖도록 일일이 얼굴 보며 인사하는 이유. 그의 정치 철학은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 겸손한 마음에는 경청도 뒤따른다. 어떤 시비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와서 항상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좋은 말만 듣다 보면 사람 마음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거만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게 되면 누군가가 정당한 얘기, 올바른 얘기를 해도 사실은 자기 귀 속에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국가를 망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잘 듣겠다는 마음을 지키는 한 사람들의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어쨌든 이 본래의 마음, 겸손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만은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주말 오후 공원에서 열리는 음악 행사. 푹푹 찌는 찜통 더위도 잊은 채 오늘도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김경진 의원. 낮은 자세로 일일이 눈을 맞춘다. 잘 지내셨어요? 국회의원이라는 권위는 어느새 사라지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소탈하기만 하다. 지역 어르신들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생각한다는 김경진 의원.
농촌에서 나고 자라 부모님의 고단함을 보고 배웠기에 어르신들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다. 그의 땀방울이 보여주는 열정. 이게 바로 행복을 주고받는 참된 어울림이 아닐까. 네. 좋은데. 네. 이렇게 앞서가시고. 네.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제가 악수를 해서 또 그분들이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가까이 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분들이 기분이 조금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서로 이렇게 행복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 소통의 시작은 진심이 담긴 눈빛과 손길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오늘도 김경진 의원은 가장 낮은 곳에서의 진정한 소통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진심으로 다가가야죠. 이게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당신과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 똑같은 옷을 입는 것, 그분들하고 항상 같이 있는 것,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별을 사랑하는 감성 소년에서 약자들을 대변하는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진정성 있는 소탈한 모습에서 나오는 남다른 정치 여정. 그의 열정, 구슬땀은 오늘도 계속된다.